네,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새해 네. 복 많이 받으시고 네. 하시는 일 다 되시고 네. 응원하시는 팀이 가을 야구 가고 네. 다 우승은 할 수 없는데 그죠? 네, 네.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. 하지만 한 팀만 우승은 예, 하지만. 더 즐거움을 많이 드리는 야구가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부장님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. 이 건강을 기원한다는 것은 네. 이미 이제 건강할 나이가 아니라는 여하튼네. 네, 아무튼 오늘은 잠실 야구장을 이제 공동 홈으로 쓰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이제 새 감독을 동시에 맞이를 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두산은 이승엽 감독, 네. LG는 연경엽 감독 체제로 이제 새 시즌을 준비하는데 완전히 결이 다른 두 사람 그리고 2023년을 준비하는 두산과 LG 감독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제 전화로 네. 이제 새해 복 많이 먼저 전화 제가 이제 그 인사를 하려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받자마자 먼저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. 아, 두 분이요? 그 이거 사실 반칙인데 네. 언제 하려는데 그냥 먼저 네. 어이 뭐 이렇게. 네. 자, 각오를 전해주셨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승엽 감독은 네. 말이 필요 없는 스타 출신, 네. 최고 스타죠.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40주년 레전드 40인을 꼽을 때 4명, 그죠? 네. 선동열, 고채동원, 그다음에 또 이종범, 이승엽 이렇게 네 네. 분이 톱4, 1위에서 4위였죠. 예, 네. 1위부터 4위까지 네. 가 최고 레전드입니다. 네. 근데 연경엽 감독은 선수 시절은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어요. 그런데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감독으로 지도력을 인정을 받았고 네. 비스타 플레이어 이 출신 감독들 좀 네. 많습니다. 이 감독들 이 진출 러시의 시작점 같은 인물이다. 네. 연경엽 감독이 이제 결이 완전히 다른데 이 두 감독의 뭐 신년 각오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. 네, 먼저 이승엽 감독은 좀 각오가 어떤지 궁금한데요. 이제 확실히 작년보다는 전력이 더 좋다. 이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. 네, 그래서 뭐 올해 뭐 목표가 그러니까 뭐 9위 팀인데 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. 네. 다른 팀들도 전력 보강이 많이 됐다. 특히 외국인 쪽 전력 보강이 눈에 띄는데 3년 안에 성과를 이야기를 했지만 3년 네. 안에 성과 네. 내겠다. 우승 또 근접하는 우승 컨텐츠 하겠다. 네, 네. 근데 올해 가을 야구를 뭐 해야죠. 도전해야죠. 그러면서 캠프 가봐야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는데 타선은 양의지 선수 합류로 당연히 좋아졌고 좋은 포수 네. 중심 타자 한 명 얻었다. 로하스 새로 외국인 네. 타자죠, 그죠? 페르난데스 업그레이드 버전. 비디오로 보고 뭐 스카우트 설명드는데 비디오 봤는데도 이미 중장거리에 네. 확실히 컨택이 좋은 타자. 게임을 풀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거다. 네. 이야기를 하더군요. 네, 로하스 이야기를 했는데 네, 네, 네. 사실 또 중요한 게 다시 두산으로 돌아온 이제 알칸타라 선수인데 네. 이 알칸타라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. 사실 일본에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서. 그렇죠. 네. 20승하고 갔는데 조금 아쉬웠다. 네. 그렇죠. 아쉬웠는데 이승엽 감독은 일단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. 그 첫 네. 번째 이유는 이제 일본 야구를 이제 경험을 한 것도 플러스일 거다. 오히려. 오히려. 네.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20승하고 갔는데 한국 야구와 일본 야구의 차이점, 실력이 아니라 환경이 좀 다르고 스트라이크 존도 좀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혼돈이 좀 오지 않았나. 생활적인 측면도 일본이 조금 더 빡빡하고 근데 여러 변화 때문에 네. 자신의 기량을 100% 발휘를 못한 것 아닌가 보고 네. 여기 와서 좋았을 때 기분도 느끼고 구위적인 면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면 더 좋을 것이고 또 일본 네. 타자들이 집요하고 물고 늘어지고 볼 카운트 싸움도 잘하고 이게 이제 투수한테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을 건데 네. 부상이 아니었으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네, 근데 이제 이승엽 감독 하면은 현역 시절 별명이 이제 국민 타자였잖아요. 네, 그만큼 그 우리나라 타자 특히 거포를 대표하는 타자였는데 타자 출신 이승엽 감독, 그것도 네. 초보 감독이 이제 불펜 운용이라고 하는 그 감독의 역량의 정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. 이걸 좀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좀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. 그 부분도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좀 무리시키지 않겠다는 거. 하지만 불펜을? 유연하게 대처할 네. 거다. 절대 그냥 무조건 뭐 사면토 안 돼. 그럼 어떤 상황에서 사면토 안 그게 아니고 할 때는 한다. 하지만 확실하게 휴식 주고 마무리도 네. 어쩔 수 없으면 그냥 한 이닝이 아니라 아웃카운트 4개도 아니 뭐 진짜 최대 5개도 할 수 있는데 투구수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뭐 나 역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미스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투수 코치, 그쵸. 수석 코치 네. 계시는 거 아닌가. 뭐 권위주의는 없다. 우린 팀이고 어떤 방향으로 팀에 도움 될까 투수 코치하고 상의할 거고 준비를 많이 시켜서 이제 1군 불펜 뎁스 자원들을 좀
네. 두텁게 하는 거 거기에 좀 중점을 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도 할 수 있지만 휴식 줄 거고 투구수 제한이 있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마무리 투수는 아웃카운트 4개 때로 5개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3개고 뭐 그 안에서 투구수가 많으면 교체할 거다. 네. 단기전이 아니고 104경기 시즌 내내 과부하 안 걸리게 하는 거. 투수들은 타자하고 다르게 어깨니까 무리해서 과부하 걸려서 부상 다음에 팀 손해니까 네. 캠프 때부터 대화를 좀 많이 할 거다 이야기하더라고요. 네, 이제 마무리 캠프부터 이제 지금 팀 구상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네. 사실 다른 팀 전력 보강되는 거 보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계산도 서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꼽은 좀 5강 진출 가능권 팀들, 그다음에 두산의 예상 성적은 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셨나요? 네. 기본적으로 이제 SSG 딱 먼저 꼽죠. 뭐. 네. 디펜딩 우승팀이니까, 챔피언이기도. 네. 보통 뭐 우승팀은 그것도 후광 자체도 있는 거고 네. 실제 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네. 물론 힘이 좀 있죠. 네. 빠져나간 변동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. 그다음에 이제 키움이 또 앞서 나가는 한국 시리즈에 또 올라갔었던 키움은 사실 외국인 투수가 3명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. 안우진 네. 거의 외국인 초특급 네. 수준 큰 힘. 네. 뭐 이외에 LG라든지 기아라든지 롯데도 이제 보강을 했고 네. KT는 원래 선발이 좋은 팀이고 그러니까 보강 자원으로 LG, 기아, 롯데 또 KT 선발이 좋아서 네. 전력이 가장 앞서는 팀 4팀 정도로 꼽는다. 그러면 SSG, LG, 키움, KT. 예. 그럼 나머지에 또 이제 뭐 가을 야구 경쟁이 충분한 팀들. 그렇다면 두산은 이제 뭐 어느 정도? 상위권 후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차곡차곡 치고 올라가는 반란을 꿈꾼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, 뭐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네, 뭔가 이제 그 네 팀만 꼽았으니까 네네. 5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. 뭐그 이상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. 발표를 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기대가 또 너무 크면. 네네. 네. 확실히 뭐 초보 감독이라고 하기에 이승엽 감독이 또 워낙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좀 다르죠. 확실히 초보인데 뭔가 준비된 본인이 이제 초보 감독이라는 이 표현에 뭐 그냥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그렇게 같아요. 뭐 그렇게 네. 안 좋아. 네. 그러면서 이승엽 감독이 초보 감독이라고 해서 다들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. 왜 아직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실까? 볼 기회가 없었어요, 사실.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미리, 좀 미리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네. 그래서 제가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네. 뭐 이승엽 감독 오고 난 다음에 이 두산 베어스 이제 구단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늘었어요. 그래서 뭐 감독 계약금을 뭐 유튜브 수익으로 채워주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, 네, 뭐 미리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네. 그러더라고요. 야, 캠프 시작하면 또 이승엽 감독 영상 엄청 올라올 겁니다. 네, 지금 잠깐 숨고르게 하고 있어요. 네, 숨고르기. 아마 지금 보고 계실 수 있는 담당 PD가 좀 네. 이승엽 감독 치트키를 쓴다, 뭐 네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계속 쓰는 거죠. 계속 쓰는데 관계자 얘기를 조금 네. 들어보시면 좀 준비 부분 네. 준비를 많이 하신 것이 그냥 이제 보이던데 어. 선수들 기록 정보를 다 체크를 하고 있고 네. 이제 마무리 훈련 때도 기준을 정해서 훈련 지도하고 선수들에게 훈련 과제 부여하고 새 감독이 오면서 선수들이 긴장을 아무래도 하니까 네. 또 새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이제 그런 것을 감독님도 좀 잘 활용하신다는 느낌이다. 감독님 수비를 많이 강조하셨고 또 네. 마무리 캠프 때도 팀 플레이, 주루 플레이 이렇게 디테일을 엄청 강조를 하셨다는데 이게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선수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선수들에게 훈련의 이유 이렇게 훈련하는 우리 이유 네. 그다음에 선수가 뭔가 이해하고 좀 납득하고 그래서 스스로 좀 판단하고 이렇게 네.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두산 선수들에게 이승엽 감독이 이제 전한 메시지는 그겁니다. 이제 마무리 캠프 딱 마치고 이제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네. 비활동 기간 중에 정해진 주전 없고 열심히 준비해서 스프링 캠프 때 보여달라. 네. 그리고 차지해달라. 무한 경쟁이다. 확실히 좀 뭐 그 지도자 경력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또 방송 해설을 하면서 확실히 좀 전체적인 걸 보는 눈이 더 넓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진짜 네. 다양한 감독님들하고 같이 야구를 그쵸. 했죠. 네. 이승엽 감독 이제 그러면서 또 일본 야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좀 삭발도 해봤고 네. 1군에서 찬밥도 좀 먹어보고 네. 다 했는데 뭐 무작정 정말 꽃길만 걸었다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네. 절대 그렇지 않죠. 두산이 이제 올해 못
목표가 네. 가을 야구 진입, 네. 또 앞으로 3년 안에 한국 시리즈, 또 혹은 나아가서 이제 우승까지 장기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연경엽 감독이 취임한 LG는 조금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. LG는 이제 당장 좀 우승을 해야 하는 갈증이 좀 심한 팀인데 연경엽 감독에게 이제 새해 각오가 어떤지요? 돌려 네. 말하지 않죠. 그냥 네. 올해 모든 것 해내야 되고 그래야 다음 2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네. 이끌고 나갈 거.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된다. 우승을. 자, 생각한 것들이 맞는지는 저 캠프 체크해 봐야 되고 네. 포지션도 보고 외국인 타자 딘 봐야 되고 또 이재원 선수의 일루 움직임도 수비 같은 것들. 네. 딘이 터져야 내가 생각한 공격적인 야구 가능하고 이 최은성 빈자리를 딘 메워줘야 되는데 하위 타선에서 이재원과 박동원이 7, 8번 큰 것 한 방 쳐주면 굉장히 좋은 야구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3, 4점을 뒤지고 있어도 LG가 네.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고 하위 타선에 큰 것 한 방이 있다는 것은 상대를 어렵게 만들고 박동원, 이재원이 7, 8번 이재원, 박동원이 7, 8번 뭐 두 선수가 7, 8번 네. 이렇게 나눈다는 이제 관건은 외국인 타자 딘 선수의 활약이다 이렇게 네.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동안 외국인 타자 이제 재미를 너무 못 봤잖아요. 그렇습니다. LG가. 네. 선발은 외국인 2명 그죠? 네. 그다음에 김윤식 네. 3선발, 4선발 후보는 이제 이민호 선수가 지금 조금 더 앞서 앞서 있습니다. 있고요. 네. 남은 이제 5선발 후보군인데 롯데에서 보상 선수로 데려온 김유영 선수 왼손 롯데에서는 불펜 자원을 띄웠는데 이 선수도 선발 후보군이다 이렇게 연 감독이 이야기하더군요. 네, 사실 연경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또 타팀 전력 분석도 세밀하게 하기로 굉장히 디테일염이시잖아요. 디테일하게 네. 디테일하게 하시더라고요. 디테일염이신데 연경 감독님이 꼽는 이제 전체적인 타팀 전력 전망, 뭐 리그 전체 전망은 좀 어떨까요? SSG, LG, KT 이렇게 세 팀 전력이 가장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. 그렇게 네. 그다음에 또 이제 가을 야구 경쟁이 가능한 뭔가 보강도 되고 새롭게 네. 팀 컬러 또 키움은 또 뭐 안정이 돼 있으니까 네. 키움 그다음에 두산 네. 또 롯데 기아가 당연히 이제 가을 야구로 경쟁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네. 그 어느 때보다도 상위권도 그렇고 중위권도 그렇고 경합이 치열할 거다. 네. 그래서 이제 두산 이야기를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. 네, 라이벌이니까. 네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알칸타라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고 네. 곽변 선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곽변 굉장히 좋다. 네. 선발 자원으로 굉장히 좋다. 네. 굉장히 위압적일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LG의 불펜은 6월에 이제 상무에서 자완 2명이 또 합류하니까 네. 불펜에 큰 힘 될 거고. 근데 LG는 불펜보단 역시 선발에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. 확실한 게 3명. 그죠? 또 4선발, 5선발도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경쟁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고민도 있다. 네. 근데 LG 오지환 선수 그 단연 계약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네.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가요, 지금? 1월 안으로 뭐 이번 달 안으로 결론 내리는데 아주 뭐 급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던데요. 뭐 다급하진 않다. 다급하진 네. 않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보도자료. 하여튼 네. 차분차분, 네. 차근차근 지금 하겠다. 좀 네. 사실 지난해 LG 같은 경우는 이제 윈나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이게 조금 반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떤지. 그래가지고 네. 2021년에 가을 야구 강탈하고 난 다음에 그봐 윈나우 그러니까 선수들이 부담 엄청 가지잖아. 네. 아니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된 거 네, 왜 네, 윈나우 한 네. 거야?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. 음. 뭐 결과가 좋았으면 뭐 이런 그렇죠. 이야기는 안 나왔겠죠. 네. 결과론적인데 그래서 이제 2022년은 윈나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. 구단이 굉장히 톤다운 딱 하고 뭔가 이렇게 딱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또 이제 안 좋아서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는가? 올해 이제 연경 감독은 그냥 취임 1승으로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됩니다. 네. 우승하려고 왔다. 나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해야 된다. 나머지 다 했으니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제 취임 1승으로 이야기했는데 구단은 굳이 대외적으로 이걸 그냥 선포하는 게 별 의미가 있나? 필요성을 그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나? 네. 그래서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죠. 근데 결국은 또 선수단이 갖게 되는 대외적인 부담을 조금 더 줄여드는 그렇죠. 뭐다 효과가 아니까. 있지 않을까. 다 아니까 네. 뭐 말 안 해도 아는 것 아닌가?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. 네, 사실 LG 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은성 선수가 이제 4번 타자로 네네. 성장을 했는데 네. 이제 하나로 이적을 했잖아요. 그리고 또 네. 그러니까 지금 딘 선수의 활약이 최대 변수입니다. 다 네. 이야기합니다. 잘 해줘야 될 네, 텐데. 프런트 내에서도 이야기는 하던데 근데 지난 몇 년간 그 외국인 타자가 없었잖아요. 있었지만 없었죠. 그냥 네. 없었다 그죠? 활약이 전무했다. 네. 거의 전무했다. 그래서 외국인 타자 역할만 해줘도 그냥 플러스 알파다 시너지 효과가 그냥 난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딘 선수 어떻게 보면 딘 선수가 좀 키를 쥐고 있다. 네. 네.
염경엽 감독과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좀 공통점이 있어요. 지금 두산과 LG가 또 구단주들의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팀 중 하나잖아요. 이게 또 굉장히 그래서 이제 라이벌리가 형성되기도 했는데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힘을 실어줄 때는 확실히 실어준다는 장점이 있잖아요. 자, 구단주의 야구 사랑. 그러면 네. 뭐 SSG 조용진 구단주 뭐 계시겠죠. 네, 그죠? 밀리지 않죠. 네, 그리고 네. 또 NC의 김택진 구단주도 네. 뭐 찐사랑 뭐 네. 또 있죠. 또 있고 뭐 이장석 대주주 같은 경우도 키움도 굉장히 뭐 그냥 네. 본인 거니까 그것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두산의 박정훈 구단주 야구장 오는 것 그다음에 또 구본능 구단주 대행 LG 구단주 네. 대행도 야구장 진짜 자주 옵니다. 정말 네. 자주 오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뭐 수시로 옵니다. 수시로 네. 잠시 오다 하는데 이번에 영입을 할 때 감독 영입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. 원래 구단주가 최종 재가를 하지만 네.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감독을 데려올 때는 이 구단주들이 오너가에서 직접적으로 선임 자체를 그 선임 네. 자체를 했다고 네. 봐야 되고 이게 그룹 오너가의 이런 지지는 뭐 부담이죠. 뭐 부담은 근데 뭐 부담입니다. 부담이 없는 자리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부담 가는 게 이 네. 프로야구 감독 자리인데 관심이 많으시니. 네.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강력한 리더십의 원천이다. 네. 구단 내에서도 다 압니다. 다 아는데 이 선수들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. 선수들이 매일 물어 왜 우리 감독님 어떻게 돼?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감독님 때문에 기용이 어떻게 되고 그죠? 본인의 어떤 그것이 딱 알거든요. 그래서 실세 감독 바로 알아보는데 한지붕 두 가족 이 두산과 LG와 두산의 이 라이벌리에 올해 관심들이 많습니다. 네. 저도 마찬가지고. 네. 네. LG와 두산이 또 인기가 많은 팀들인데 그렇습니다. 네. 올해 잠실에서 관중 1위 팀 안 나오면서 이 흥행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았었어요. 근데 이 두 팀이 이제 새 감독 체제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또 KBO 전체 흥행이 살아나지 않을까. 네.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새해도 부탁드립니다. 한번 도와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.